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옆집은 보험금을 2번 받고 나는 1번만 받는다면 혹시 내 수술비 보험도 남들 같겠지 하고 대충 가입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남들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정작 보장한 절반만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수술비 보험이라도 이것 하나에 따라 보험금이 수십만원 아니 수백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신상 수술비 보험은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을 2개 뗐을 때 기존처럼 1번만 주는 게 아니라 질병 코드마다 각각 지급합니다. 남들보다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진짜 설계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바로 시작할게요. 실손보험의 보장이 줄어들면서 수술비 보험이 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대표적인 수술비 보험에는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이대 질병 또는 N대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요. 각 수술비별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하기보단 상호 보완하는 방법으로 모두 가입하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질병 수술비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임신, 출산성 질환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질병에 의한 수술 시에 가입할 때 설정한 금액을 숫자 그대로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수술비 보험 중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술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지급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수술 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한 게 1호종 수술비인데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간편하고 빈번한 수술은 1, 2종,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3, 4, 5종으로 분류해 차등 지급하는데 회사에 따라 5종 기준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가입되고 백내장 수술, 요실금 수술, 대장 용종 제거 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은 물론 뇌심장 수술, 암 수술, 장기 이식 수술까지 보장합니다. 다만 뇌심장 수술의 경우 직접 칼을 대지 않고 실시하는 비관혈 수술이 많은데 비관혈 수술은 3종으로 보장 한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점을 대비한 게 바로 이대 질병 수술비 또는 N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이대 질병 수술비는 뇌혈관 질환 및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 시 1천만원 정도를 보장하는 보험이고 N대 질병 수술비는 약관상 정해진 질병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 시에만 보장하는 보험이죠. 이 둘 중 하나를 통해 1호종 수술비에서 약한 뇌심장 비관혈 수술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실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불필요한 특약 가입은 물론이고 보험료도 비싸게 가입해야 합니다. 뇌심장 질환 진단 시 보장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 1천만원과 질병 수술비로만 구성했을 때 보험료는 26,944원이에요. 1호종 수술비로만 구성하면 같은 조건일 때 24,011원이죠. 이 두 가지 방식의 설계안을 따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총 5955원인데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대 질환 진단비,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를 다 합쳐서 가입하면 보험료가 88,885원입니다. 보험료 차이는 37,930원인데 20년이면 910만 3,200원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분명 같은 보장인데도 질병 하나, 1호종 하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다 합쳤을 때 보험료가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연계 조건 때문입니다. 보험약관상 질병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는 함께 가입하려 했을 때 두 보험료의 합이 전체 보험료의 40%를 넘을 수 없어요. 이해되기 쉽게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질병 수술비가 1만원이고 1호종 수술비가 2만원입니다. 이 두 보험료의 합은 3만원이죠. 그럼 질병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가 포함된 설계안의 보험료는 최소한 7만 5천원은 되어야 합니다. 3만원이 7만 5천원의 40%인 금액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설계안의 전체 보험료가 7만 5천원을 넘기 위해 관심이 없거나 불필요한 특약들을 추가해야 되겠죠. 내가 가입하고 싶은 건 질병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였는데 이 연계 조건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는 하나의 설계안으로 묶지 말고 별도로 가입해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설계안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질병 수술비 쪽 설계안입니다. 최소 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 질병 수술비만으로 채울 수 없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원,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 1천만원을 추가했는데요. 우선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면 40만원씩 지급되는 플랜입니다. 질병 수술비 특약은 업계 누적 한도가 70만원이기 때문에 타사 플랜을 준비하셨어도 다 합쳐 가입 금액 7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데요. 물론 큰 수술 시에 보장 한도가 부족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질병 수술비 체증형 특약이 나왔는데요. 체증형이란 가입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약관에 따라
인상된 가입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질병수술비 특약은 가입 이후 1년 미만까지는 다른 보험과 동일하게 감액 기간으로 40만 원의 금액 중 절반인 20만 원만 지원되는데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5년까지는 가입 금액 그대로 40만 원을 받지만 5년 이후부터 2배 체증된 8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질병수술비와 이대질환 진단비만으론 최소 보험료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체증형 질병수술비 특약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 차이는 8,812원 정도가 나는데요. 체증형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까 업계 누적 한도가 7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질병수술비 특약의 업계 누적은 70만 원이 맞아요. 다만 그건 가입할 때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체증형이라고 해도 가입할 때는 보장 한도가 40만 원이었죠. 그래서 체증형 구조라 해도 업계 누적 한도에 걸리지 않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호종 질병수술비 특약인데요. 백내장, 하지정맥류 수술 등은 1종으로 30만 원, 대장용종 제거 수술은 2종으로 40만 원, 카테터 삽입술, 코일 색전술 등 비관열 수술은 3종 300만 원, 개복술, 개흉술 등 관열 수술은 4종 400만 원에 장기 이식 수술, 개두술 등은 5종으로 500만 원 지급됩니다. 종수술비의 업계 누적 한도는 3종 기준 1천만 원인데요. 이미 다른 보험을 통해 3종 700만 원이 채워져 있는 분도 해당 플랜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질병수술비든 종수술비든 가입할 때 주의사항 말고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수술비 보험과 큰 차이가 없죠. 이 보험사의 진짜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플랜은 질병 코드에 따라 하나의 수술 행위여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수술을 받게 되면 질병 코드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장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할게요. 제거한 용종이 6개였습니다. 용종에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조직 검사에 따라 용종별 부여되는 질병 코드가 다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상세불명의 결장인 질병 코드 D126의 용종, 결장의 폴립 질병 코드 K635의 용종이 있습니다. 용종을 제거했는데 이 용종의 발병 위치가 다르고 용종별로 다르게 부여받은 코드가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만일 타사였다면 같은 금액 조건일 때 질병수술비에서 40만원, 이종수술비 특약에서 40만원, 총 80만원만 지급되지만 해당 플랜은 질병수술비에서 D126, K635 각각 40만원, 총 80만원의 이종수술비 특약도 각 질병 코드별 40만원씩 80만원, 다 합쳐서 160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말씀드린 코드별 각각 지급은 질병수술비 특약, 1호종 수술비 특약 모두에 적용됩니다. 같은 보험료라면 타사 대비 더 많은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은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만약 가입한 질병수술비 특약이 체증형이라면 보장 금액은 더 늘어나겠죠. 지금까지 수술비 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주의할 점과 수술 행위 한 번으로도 코드에 따라 여러 번 중복 지급되는 특약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올해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 보장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급여 의료비는 통원 치료 시에 자기 부담금이 늘어날 예정이고 비급여 의료비는 비중증 의료비에 대해서 상당한 한도 축소가 예상되는데요. 연간 5천만 원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자기 부담금도 30%에서 50%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증 질환은 4세대 현행 보장을 유지하고 경증 질환은 자기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관련이 없겠지만 재가입 주기가 있어 올해부터 전환될 예정인 실손 가입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합니다. 특히 경증 질환이라고 해도 의료비가 많이 필요한 치료들은 5세대 실손만으론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 보험이 적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보험 통역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수술비 보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